김지수 대리, 당장 박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당신이 실수한 거잖아.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시끄럽고 당장 전화하기나 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도대체 김지수는 왜 이렇게 혼나고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본사빌딩 49층. 윤혜경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 자리까지 올라온 30년이었습니다. 그룹 매출은 올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었고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윤혜경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박준서였습니다. 34세 준서는 어머니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혜경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정적이 흐르고 윤혜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 상대는 누구냐? 김지수라고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예요. 준서가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윤혜경의 턱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위험 신호였습니다. 준서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라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라는 것. 윤혜경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2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낡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남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그 사람. 이재호였습니다.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혜경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이재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을 일으키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재산도 배경도 없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윤혜경은 이재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서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윤혜경은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윤혜경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준서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윤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엄마는 그게 행복하세요? 윤혜경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구나. 준서는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윤혜경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행 유니폼에는 김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윤혜경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비밀칸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이재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재호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됐습니다. 알았어요. 윤혜경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말자.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윤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사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윤혜경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준서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혜경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지수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창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윤혜경은 강남 외부 건물에서 막 끝난 파트너사 회의를 마치고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폭우로 도로가 막혀서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경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일정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 바로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윤혜경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장바구니가 뒹굴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은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여직원은 재빨리 노인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차장님은 담요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은 노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노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때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김지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김지수. 윤혜경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지수는 지점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창구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혜경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22살의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이재호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본 이재호가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습니다.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죠. 윤혜경이 체면 없다고 말리자 이재호가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체면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의 이재호와 지금의 김지수가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윤혜경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점장이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이 더 급해요. 그녀는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가족분들 계세요? 연락드릴 분 있으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능숙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지자 지수는 끝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들것에 실릴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는 바닥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빗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지수 대리, 당신 때문에 은행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고 인상을 쓰며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혜경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지수가 은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윤혜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하는 예의 바른 인사였죠. 그리고는 은행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혜경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도로가 뚫렸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그녀는 은행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창구로 돌아가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무릎에 먼지를 털어낸 채로,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고 친절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보육원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머리로는 반대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오래전에 놓쳐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윤혜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감상에 빠진 건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김지수라는 여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가요. 차에 오르면서도 윤혜경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창구의 지수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은, 빗물에 젖은 채로 웃던 모습은 윤혜경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혜경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랍을 열어 이재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진 속 이재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김지수라고, 보육원 출신이래요. 나는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혜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 같다고?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겠어. 그것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혜경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비서가 가져다 준 김지수에 대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대한은행 입사 5년차, 고객 만족도 1위. 숫자로 정리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일으키던 시절 현장을 뛰어다니며 입었던 옷들이었죠. 코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면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바지였습니다. 윤혜경은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0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던 윤혜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윤혜경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혜경은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슬쩍 피해 섰습니다. 초라한 차림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윤혜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급하게 업무를 보러 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창구의 지수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혜경은 일부러 다른 창구로 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번호가 호명됐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윤혜경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윤혜경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증이요. 윤혜경이 주머니를 천천히 일부러 어설프게 뒤적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손님, 빨리 좀 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윤혜경이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빠르게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지만 설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윤혜경이 물어보려 하자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윤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했습니다. 통장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직원은 인사도 없이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지.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지수의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녀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를까요? 윤혜경은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지수가 있는 창구 쪽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호명됐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송금을 하고 싶은데요. 윤혜경이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혹시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윤혜경이 아까 만든 통장을 꺼냈습니다. 창구에서 하시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혹시 키오스크는 사용해 보셨나요?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윤혜경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윤혜경을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안심카드라고 큰 글씨로 적힌 카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먼저 통장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투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윤혜경은 천천히 통장을 넣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을 가려드릴게요. 지수가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가려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윤혜경은 그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메뉴 화면이 나왔습니다. 윤혜경은 일부러 헛갈리는 척 버튼을 잘 못 눌렀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지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안내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이번엔 제대로 송금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혹시 적어 오셨나요? 윤혜경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흐리게 적어 놓은 종이였습니다. 이게 7인지 1인지 잘 모르겠네. 지수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폰으로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윤혜경이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일부러 한 자리씩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수 대리,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는데.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수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점장님. 빨리 끝내고 들어와요. 네, 곧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윤혜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이제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송금이 완료되자 지수가 통장을 빼서 건네주며 윤혜경이 물었습니다. 이거 다음에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자꾸 까먹어서.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윤혜경이 오래된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빠른 손놀림으로 설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화면도 더 밝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은행 콜센터로 연결돼요. 그리고 지수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김지수.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저를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혜경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시 소리쳐 지수를 불렀습니다. 네, 들어가요. 지수가 대답하며 윤혜경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지수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한테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윤혜경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지수. 이름이 예뻐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내 며느리라면 괜찮을까? 윤혜경은 지수를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혜경은 다시 낡은 코트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수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시간대의 은행은 평일보다 한산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다가 지수의 창구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왔던 노인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윤혜경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오래되고 낡은 지폐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30,000원 입금하시는 거네요. 통장 주세요. 지수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윤혜경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아, 맞다. 2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갈게요. 지수가 10,000원 한 장을 돌려주려는 순간 윤혜경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40,000원 드렸는데요. 왜 10,000원만 돌려주시죠? 지수의 얼굴에 잠시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10,000원 3장을 받았는데 노인이 40,000원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것이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지수가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자기 돈이었습니다. 여기 10,000원 더 드릴게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윤혜경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10,000원 3장이 맞아요. 어르신, 지금 괜찮으신가요? 혹시 어디 불편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노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나이 들면 이래요. 윤혜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2만 원을 입금 처리하고 1만 원은 새 돈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것 같은 작은 카드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하나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였습니다. 큰 글씨로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나쁜 사람들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수는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카드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혜경은 지수에게서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수가 펜을 들어 종이에 크게 썼습니다. 혹시 누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거나 은행 와서 이상한 일 생기면 무조건 제 이름 말씀하세요. 김지수요. 그럼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종이를 접어서 건네줬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잘 모르실 때는 꼭 보세요. 너무 고마운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걸 지켜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순간 윤혜경의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지키려 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으로 돈을 지키는구나.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수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혜경이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윤혜경이 일어서려는데 지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수가 서랍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입 심심하실 때 드시라고요. 작은 사탕 하나였지만 윤혜경에게는 그게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온 윤혜경은 건물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시원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준서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구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윤혜경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며칠 뒤 윤혜경은 라디오에서 꽃샘추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다시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확신을 얻어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한은행 강남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구석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점장 최병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손님이 앞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고객이 온대요. 지점장이 난리도 아니던데. VIP라. 그럼 오늘 지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이 큰 소리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봐. 직원 4명이 지점장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지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300억 예치 고객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김지수 대리가 VIP 전담이니까 응대하고.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혜경은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지고 지수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구에 앉아 손님을 부르기 전 지수는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윤혜경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번호가 호명되고 윤혜경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지수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윤혜경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 둘이 양옆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김지수 대리, 지금 뭐해? 당장 VIP룸으로 와. 지점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고객님과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다른 창구에 맡기고 지금 당장 VIP룸으로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혜경은 지수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점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혜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작은 여자가 지금 거대한 압력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고객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이세요. 지수가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신뢰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VIP는 박 대리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박 대리님께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VIP 고객으로 보이는 남자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대리, 이 행동 책임질 수 있어? 지수가 지점장의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지수는 돌아서서 윤혜경에게로 다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혜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수가 다시 창구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윤혜경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윤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통장 정리가 끝나고 지수가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윤혜경은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 꽃샘 추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고객을 밝은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평생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윤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웠고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윤혜경은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지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여전히 화가 난 모양인지 뭔가 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며느리라면. 윤혜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하고 지혜롭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혜경은 은행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은행을 지켜봤습니다.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VIP 고객이 은행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대리와 지점장이 문 밖까지 배웅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두 사람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은행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윤혜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점장이 박 대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고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김지수 대리, 이리 와봐.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도 들렸습니다. 지수는 창구에서 일어나 상기된 표정으로 지점장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듣고 싶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점장이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님 계좌 처리하면서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천만 원이나.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VIP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박 대리가 처리했지만 당신이 최종 확인을 했잖아. 지점장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사항인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전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수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결제란에 최병태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중간에 체크를 했어야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습니다. 지점장님, 시끄러. 당장 박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지점장이 소리치자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윤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 실수라는 거야? 지금 상사에게 대드는 거야? 당신 그만 다니고 싶어?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가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 시스템 로그에는 김지수 대리,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노골적인 협박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눈물이 눈가에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김지수 대리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윤혜경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지 들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환급 절차는 내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일 환급 처리해. 다시 같은 실수하지 말고.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 사무실로 걸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나서면 지수만 더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윤혜경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윤혜경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윤혜경이 작게 묻자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객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목이 메었습니다. 저 사람 잘못 아니에요? 윤혜경이 조심스럽게 묻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지수는 이내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 일이었는데요. 윤혜경은 지수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윤혜경의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지점장 최병태, 저 사람은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짓밟고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했습니다. 윤혜경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내일 오전에 대한은행 강남지점으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혜경이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김지수.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잡힐 거야. 윤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사업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간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윤혜경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회장 윤혜경으로 내일 다시 올 것입니다. 다음 날 대한은행 강남지점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혜경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도 해진 면바지도 대신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에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장 윤혜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서가 앞장서서 문을 열고 윤혜경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로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창구에서 일하던 지수도 윤혜경을 보고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봤던 그 노인과 지금 눈앞의 여자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지점장님 계십니까?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윤혜경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 이 지점 최대 고객이 직접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지점장 최병태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지나다 들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이 앞장서는데 윤혜경이 창고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수가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지만 윤혜경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자리에 앉은 윤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윤혜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VIP 고객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윤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건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담당 직원이요? 윤혜경이 지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순간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윤혜경이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당신 실수였죠. 윤혜경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지점장은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실수를 김지수 대리에게 떠넘겼죠. 협박까지 하면서요. 안 그래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에 다가가 창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수는 창구에서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윤혜경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 잘못인지 그 말을 바로 잡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래를 끊겠습니다. 윤혜경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점장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혜경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지 않고 서서 지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점장님을 믿을게요. 전 거래를 계속하고 싶어요.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김지수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로비에서 지수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윤혜경은 잠시 그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감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뒤 지점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점장은 지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 건은 제 실수였습니다. 김지수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을 떠넘긴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치자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 맞은편 카페 창가에 윤혜경이 서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도한 지수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에 혜경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문득 4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여름밤, 이재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줘요. 이재호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던 모습, 손을 흔들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 윤혜경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자신의 억울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윤혜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3의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윤혜경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네요. 윤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고 다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의 주말 저녁,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에서 지수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준서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 씨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긴장된 듯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자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였습니다.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노인,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지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 지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 수수료 면제 카드를 받아가던 그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준서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윤혜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지수 씨예요. 반가워요. 지수 씨, 앉아요. 윤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앉고 준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윤혜경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윤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지수가 고개를 들자 윤혜경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지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안심 카드. 지수가 직접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윤혜경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윤혜경이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윤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윤혜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윤혜경이 다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점장이 뭐라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지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알아요? 윤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윤혜경은 카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지수 씨를 3번 봤는데 3번 모두 항상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화난 지점장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수 씨는 변하지 않더군요. 윤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걸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깎아봤던 것, 내 불찰이에요. 윤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서 잘 부탁해요. 지수는 윤혜경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윤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맙죠. 지수 씨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윤혜경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안는 것 같은 포옹이었습니다. 지수도 윤혜경을 안았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없었던 지수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윤혜경은 평생 사람을 가문과 배경으로 재단해왔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 찾아간 그 은행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젊은 여자가 가르쳐준 것이었죠.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원조 이야기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